네, 안녕하세요. 우리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김교수입니다. 자, 현재 2월 23일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. 지금 오늘 LG전자가 10%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, 결국에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, 지금 완전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3만 원대 라인을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,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LG전자의 목표가,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인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명백하게 좀 끝까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해하셨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, 이번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. 왜냐? 얼마 전에 이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 목표가 상향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LG전자 대신증권에서 기존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. 그때부터 1차적인 상승이 보여줬었죠. 그러나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이 뜻은 뭐냐? AI, 로봇 투자 가치의 재평가, 그리고 전장 사업 성장 기대,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매집 흐름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좀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, 주주분들. 특히 중요한 건 이제 LG전자를 단순 가전 회사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? 지금 AI 시대예요. AI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좀 붙은 상승인데, 오늘 이런 급등은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이 뉴스가 나왔죠. 새벽 동안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, 자, LG전자가 이 글로벌 사우스 공략 본격화, 2030년까지 매출 2배로 하겠다, 이거예요, 주주분들. 자, 신흥 시장에 대한 공략 본격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. 핵심 국가가 어디냐면 이 브라질과 인도,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세 국가 매출이 약 6조 원대인데 최근 2년 사이 몇 퍼센트가 성장한지 아십니까? 20%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. 이 전사 매출 성장률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. 그리고 목표는 2030년까지 매출 2배 성장. 이 전략의 의미는 이 선진국 의존도의 완화, 그리고 신흥시장 성장 엔진 확보, 그리고 이 장기적인 이 매출 안정성에 대한 강화죠. 특히 이 브라질 생산 기지 확대, 인도 맞춤형 가전 출시 같은 현지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. 이건 단기 재료가 아니라 이 중장기 실적 성장 스토리 때문에 오늘 이런 10% 이상의 상승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올라는 건 좋아요. 근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윗꼬리가 다시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분봉으로 봤었을 때 거래량 쏘아 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뭡니까? 바로 이 공매도라는 거예요. 공매도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%대였어요. 근데 최근 봤었을 때도 지금 매매 비중이 1% 아님 4% 내외예요.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대차장고도 많이 쌓아져 왔었다가 지금 상환 추세로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, 주주분들. 이 조합의 의미는 뭘까요? 공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누르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하락이 만들어질 때는 공매도 매매 중에 이전처럼 10%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. 그다음에 대차장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, 주주분들.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면 공매도 세력들 손실이죠. 당연히 손실인데 이 공매도 세력들은 환매수가 좀 이루어지긴 있긴 해요. 근데 지금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봤었을 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. 왜?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LG전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가 누가 있냐면 이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, 삼성증권, 얘네가 있어요.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, 삼성창고를 보게 됐었을 때 이 삼성창고는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고요.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지금 환매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, 주주분들.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순보유 잔고 금액도 1000억을 좀 돌파해줬다가 갑작스럽게 870억대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. 이건 보통 이 숏 진입 감소와 숏의 주가 하락입니다. 숏 포지션 하는 게 공매도 세력이에요. 그리고 기존 포지션에 대한 일부 정리, 하락 확신에 대한 약화 심리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은요, 공매도 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? 이 증거금 부담과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손실이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버티게 돼서 시간이 지나게 될므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쇼커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과거의 고점이 어디였습니까?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. 근데 현재 이 구간 봤었을 굉장히 물량이 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
여기 구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전에 정고점이 어디였으면 여기 구간에서 9.5%, 지금은 8.2%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가까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. LG전자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? 상승과 조정, 상승과 조정, 상승과 조정, 상승과 조정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있어서 절대 겁먹고 투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하셨죠? 고점 저점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거래량 다시 한번 급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선 아직 살아있고 완전한 정배열 이평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진짜 하락 전환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옵니다. 근데 지금은 공매도 쇼커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호재거래, 모멘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야. 하지만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가면서 우리 LG전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금으로써 그리고 이 공매도와 이 대차장구가 언제든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. 쇼커버 완료 이후에. 그래서 단기적인 이 고점 시그널을 제가 포착하게 됐었을 때 제가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현금화 해놓으시라고 비중을 좀 축소해놓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장기간 저와 함께 해가실 열정가락한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.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이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저점에서의 대응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하셨죠? 우리 주주분들은 솔직히 회사도 다니시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이 수급들을 못 봐요. 근데 지금 외국의 창고가 들어오지 않는 점과 추가적인 이 쇼커버 물량이 안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해하셨죠? 네, 제가 느낀 게 있어요. 혼자 고민하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방송 끝나고 문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왜 이제 봤을까요? 그때 같이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얘기 정말 자주 들어요. 솔직히 이런 조정들에 있어서 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하게 많아요. 근데 우리는 단기적인 이 고점에서 찰시를 함으로써 편하게 이 조정 구간을 관망을 하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면 남들보다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이 중기적으로 수익률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주주분들. 그래서 왜 이제 봤을까요? 그때 같이 김 교수님과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혼자 판단을 놓쳤습니다. 이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. 그래서 조금만 빨리 대응했었어도 이러한 불필요한 손실들은 줄일 수 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. 이제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요. 이 중요한 시장 포인트가 나오거나 이 대응 타이밍이 필요할 때 문자로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. 거창한 거 아니고요. 지금 관망 구간인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지 조심해야 할 흐름인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 드릴 거예요. 주식은 타이밍 놓치면 같은 정보라도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그리고 솔직하게 제 개인사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.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. 손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빚도 억대였고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. 그때 느낀 게 딱 하나였어요. 혼자 하면 더 힘들고 누군가가 같이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.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음봉에 있어서 겁먹어서 주관적, 감정적으로 매매를 해요. 왜냐? 멘탈이 나가게 되니까. 제가 이러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 혼자 불안해서 엉뚱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무리하게 이 진입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해요. 지금 나는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단기적인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다.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객관적인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시장은 원래 싸우기 힘들어요. 혼자. 정보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멘탈을 잡아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 세력들의 먹잇감. 추격 매수, 내동 매매, 투매를 하지 않게 제가 객관적인 시선을 알려드릴 테니까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해하셨죠? 제가 이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시장 데이터를 좀 길게 보면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.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진짜 한 두 자릿수예요. 그렇죠? 근데 이 세력들 얘네들은요 세 자릿수입니다. 왜냐면 이 정보 속도도 다르고 자금 규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대응 타이밍이 달라요.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말 자주 나오죠. 개인은 뉴스 보고 움직이고 큰 자금들은 흐름을 보고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. 외국인들은 이미 선매집을 해놓은 상태였어요. 주주분들. 이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. 개인도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매매하면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심리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.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. 주가는 결국 돈 따라 움직입니다.
움직입니다. 그 흐름을 거슬러서 버티는 것보다는 같이 방향을 맞추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 흐름 혼자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. 시간도 부족하고 이 정보도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. 올라갈 땐 불안해서 못 사고 빠지면 공포에 던지고 다시 오르면 뒤늦게 따라 붙고 이게 반복되면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. 주주분들 이해하셨죠?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